그런 특기가 단점인 제가 진료를 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것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 그 우리가 기지를 이렇게 이게 무슨 영을 나누는 이유가 이렇게 뭐라고 기억이 나세요? 제가 기지를 우리가 무슨 영을 찾아가고 싶잖아요. 일단은 찾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아, 할렐루야. 방금 누가 하셨나요? 예, 역시 정미연 집사님이 어, 방금 사랑하려고 하신 게 진짜 오늘 말씀도 맞고, 지난주에 이게 보시면 기억나세요? 기질이 발달 단계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제 생존과 적응 단계 가다가 자기 실현 가고 자기 초월로 가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뭐라고요? 자기 초월이 어떻게 드러나죠? 그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을 하되 이게 사랑이 목사님 말씀처럼 얼굴도 많고 형태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랑이 내가 하기에,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제가 모든 사고적인 사랑까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저는 감정형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사고적인 형태가 있을 거고 감정적인 형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연적인 형태도 있을 거고 신체 감각적인 형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향이 하는 사랑과 외향이 하는 사랑이 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합쳐져야 온전한 사랑이 되니까 나는 어떤 쪽의 사랑을 하는 게 나다울 것이며 내가 잘 안 되는 사랑은 나의 반대되는 기질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질이 연합해서 큰 퍼즐을 이루고 진짜 더 깊은 사랑, 더 다양한 사랑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를 실현하고 그걸 기반으로 나를 초월하는. 사실은 나중에 초월 단계에 가면 초월 단계가 많이 가면 기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질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초월 단계로 가면. 왜요? 이미 초월 단계에 관심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과 적응 단계에 있는 초삼도 있어요. 근데 메이저는 초삼은 생존과 적응에 훨씬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단계마다 이제 조금 굵직굵직한 게 다른데 결국은 더 갈수록 내 기질이 약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이런 게 나중에는 필요가 없는, 오직 주님만 남고 온데가 데 없고 우리는 이렇게 때가 되면 참 좋은데 글쎄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누셨던 그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가 약간 그런 경지가 아니었을까? 100세 다 되어가지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거 보면 기질이 뭐 같아요? 일단 요한은 사랑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기질이 뭐 같아요?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요한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바울 서신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좀 느껴는 지시죠. 요한, 제가 볼 때 하여튼 그 바울은 하여튼 사고적으로 어려워. 예, 예. 확실히 사고형이 많이 드러나는 이제 그 바울 같고, 요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 요한은 되게 신념적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직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의 논리를 부연 설명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는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한은 감정 신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이 베드로가 외양 감정 신념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성경에 일생이 싹 다 나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좀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아리까리한 면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제 김동우 선생님도 헷갈려 하시고 저도 헷갈려 하는데, 저는 잠정 어떻게 보냐면 이걸 좀 적을게요. 자, 외양이 있다면 이 축이었죠. 내양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념이 있다면 신체가. 이게 먼저 쓴다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죠? 네. 사고가 있다면 감정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베드로를 보면 확실히 감정적인 건 알겠죠. 정말 충동적이고, 그죠? 즉흥적이고, 비감정, 오늘 복습할 겁니다. 감정적인 거 알겠고, 외향적인 것도 혹시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그리 내향적이지 않는, 베드로의 서신이 여러분 혹시 되게 신념적으로 보이세요? 아리까리한데 베드로의 서신이 제일 쉽지 않나요? 요한하고 좀 비교해보면 좀 다른 느낌 없으세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외향까지는 저도 알겠어요. 외향 감정. 근데 신체냐 신념이냐가 조금 헷갈리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왔으니까 베드로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신체형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베드로가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 없는 감정형은, 생각 없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감정형이니까 막 편안하게 할게요. 감정형은 별로 걱정이 많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으면은 또 감정형이 약간 낙천적이고요.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이 한다 그래요, 보통 감정형들은. 그죠? 그런데 현실,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는 주님을 봤다가 이제 주님을 안 보고 딴 데를 보잖아요. 이 감각에 쉽게 영향받는 건 신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현실을 파악한 거지. 그죠? 아마 신념형이었으면 좀 더 주님을 보진 않았을까, 이런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약간 팔로우를 참 잘해요.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잘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충동적으로 과잉 충성을 하는 게 이제 감정이고 외향적이면서 저는 신체형 같아요. 신체는 충동적인 행동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제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나왔던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충동적으로 막 뛰어들고 하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저는 베드로에게 적합한, 우리 모두에게도 적합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기질대로 회복하시고, 저 같은 기질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기질이에요. 그죠? 한 방에. 그죠? 근데 꾸준하면 떨어져. 신념 감정이라서, 그지? 한번 딱 부어주시면 확 성장했다가 그다음 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 놀다가 수련회형. 예. 근데 사고형 분들은 안 그래요. 꾸준함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꾸준하지 않는 거 봤습니까? 난 목사님 충동적인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딱 목사님답게.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와서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제가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을 할 건데 중요한 것 위주로 훑고 넘어갈게요. 재미있으시죠? 예. 제가 나름 좀 재밌게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감정형이라서. 예. 예. 이제 무의식 이야기를 했었고요. 넘어가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즐거움을 올리는 게 우리 DNA에 있다. 결국은 즐거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죠? 이것이 외부로 나누어주면 사랑이 있고, 내 안에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적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무의식적인 성장이 필요하겠다. 말씀이 가장 무의식의 성장에 왔다죠. 그거는 뭐 말씀이 육신된다라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육신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육신도 말씀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우리 육체가 참 질기고 죄 많은데 말씀이 육신되고 육신이 말씀되는 게 이건 기적인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발달이 있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한데 자기 너머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기 너머처럼 보이는 성숙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이 있었는데 단계별로 아이들은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한 3, 40대 여기 집중하고, 자기 넘어는 나이랑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대 넘어가서 자기 초월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30 넘어가면 가능합니다. 30 넘어가신 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여기에 발달이 중요하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무의식적인 기질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기질의 유형을 찾아서 뭐 하시려나 사랑한다고 했지만 맞는 말씀이신데, 기질을 성장시키기 위해 찾습니다. MBTI는 자칫하면 우리 같은 이네 막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재밌고,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이가 그 외양이 어떻게 외양답게 성장을 해서 외양을 통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양은 반대로 내양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여기서 외양이 외양을 통한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내양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외양이 더 메이저라는 거죠. 저도 내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죠? 근데 내양이 좀 약한 게 제가 묵상할 때 제가 느껴요. 잘 묵상이 전 좀 어렵습니다. 네. 대신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제가 많아요. 그건 제 신념형이 이제 발동돼. 그러니까 외부 대상을 통해서 신념이 자극받을 때 저는 잘 깨달아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20대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 하나님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하겠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아주 기특한 결심이죠. 그죠? 그래서 12시 의대생 때도 제가 의대생 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맨날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의대생 때도 아이들 밤새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하다가 12시쯤 되면 일단 그 학교 밑에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2시까지. 그 짓을 오래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하는 게. 여러분, 밤 12시 넘으면 혼자 어두운 교회에서 내향적인 게 약한 제가 20대면 더 약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 쓰셔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게 외향이든 내향이든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질의 발달을 조금 고려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내향 흉내를 안 내도 됐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흉내 안 내도 하나님은 저의 기질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때는 제가 바울이 약간 모델이 되니까. 저는 바울형이 아닙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형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장점을 배우려고도 노력을 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정도가 목숨 걸고 강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영성 그러면 하는 거 독대해서, 그죠? 그냥 앉아서 2시간씩 기도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물론 내향도 약점이지만 발달을 시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는 순서상 하나님 제게 먼저 준 경향성인 기질을 어떻게 내가 발달을 잘 시킬 것인가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게 잘 되다 보면 이것도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이걸 안 하고 제가 이것만 하면 이게 발달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질을 이론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김노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극도 내향이에요. 근데 20대 때 외향적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막 해외를 다니며 찬양인도하고 그랬어요. 막 집회 가고 어딜 가서 강의도 하고 외향적인 삶을 사는데, 내향이 그렇게 살면 진짜 지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자기 내향을 발달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깨닫고 완전 내향으로 돌아섰던 거죠. 그 결단도 대단하죠. 왜? 그분은 신념형이기 때문에 한번 결단하면 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왜곡해서 살다 보면 저런 단계가 잘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런데 나이는 이미 좀 들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제 부조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질을 발견할 때 헷갈리시는 분 이제 생기셨죠? 아까 저 전사님 오셔가지고 헷갈리신다고. 헷갈리셨다라면 굉장히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나이에 비례해서 많이 헷갈리실 확률이 더 높아요. 네. 그만큼 나는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정해진 나답지 않는 삶도 고소하거든요. 불편한데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외향인데 내향처럼 살아가는 분, 내향인데 외향처럼 살아가는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아주 저는 환영하고, 헷갈려야 고민도 하시고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물어보셔도 다 해결 안 되는 게 그 본인 몫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강의 세미나 3주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 특히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부부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더더군다나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 좋은데, 부부가 뭐 아니셔도 청년이든 누구든 괜찮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다운 기질을 좀 찾고,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뭘 하더라도 나다운 동기와 나다운 방식과 나다운 일을 먼저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자칫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건강한 이기주의로 가서
나를 추스리고 난 다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더 성숙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이에 무관하게 어디쯤 있다라는 게 좀 분별이 되시면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이 거기서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향인 것 같은데 내향으로 살았구나. 그럼 일부러 외향으로 막 살도록 권해드려요. 그럼 처음엔 불편합니다. 안 해봐가지고 막 불안해져요. 이래도 되나 싶고 차라리 옛날이 낫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제가 봐도 집사님 외향적인 것 같으니까 외향으로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누군가가 또 이야기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질은 발달이 안 돼요. 저도 아내 격려와 김동훈 쌤의 격려와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기질의 언어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격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했던 이 공동체가 12년 동안 있으니까 제가 훨씬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고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게 자칫 성경에서 자기 부인과 위배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자기 실현은 죄된 나를 실현하는 거라서 위배됩니다. 여기서 자기 실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주신 씨앗을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게 하는 그 자기 실현인 거기 때문에 죄랑 무관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맞죠? 내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차를 좋아한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기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칫 오해하면 자기 부인을 너무 빨리 하시면 이게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빨리 하시면 부인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자기 부인 할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찾아야지 이게 나임을 깨달아야지 나를 깨달은 걸 남에게 주죠. 근데 자기 현실이 실현이 안 된 사람 자기 부인으로 못 갑니다. 자기 부인 하는 척을 하고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나를 깨달은 만큼만 부인이 뭔지도 깨닫게 돼요. 그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해도요. 제가 경험한 자기 실현을 충분히 하고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걸 한 것 내에서만 저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 자기 초월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말씀드리는 것과 내 자기 초월 단계랑 또 다릅니다. 그죠? 제가 여기는 이제 제 기질상 달란트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한다고 제가 다 찾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기질을 수용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랑의 삶으로 가는 거죠. 사실 사랑의 삶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자기 학점을 자랑하는 데까지 갔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우리는 어릴 때 자기 학점을 숨깁니다. 두려워서. 특히 어린아이들 10대 때는 자기 학점을 숨겨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자기 학점이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숨깁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약점을 야단치면 더 숨깁니다. 그래서 기질이 억압이 되죠.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론을 아는 부모들은 훨씬 자녀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기질을 처음 억압하고 두려워하다가 자기 기질을 좀 이해하고 성장하면 자기 기질의 약점을 수용하는 단계가 돼요. 여러분 다 수용하시죠? 그죠? 수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적이라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져야지 뭐가 수용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언어적으로는 제 말 다 이해하시는데 진짜 내 약점을 내가 수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무의식 레벨이에요. 그래서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알아요. 내가 배우자의 약점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배우자의 약점을 수용한다고 말은 하는데 배우자는 별로 그렇게 못 느껴요. 그러면 약점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약점도 수용 못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요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배우자의 약점을 수용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살아보셔서 아시죠?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감정형은 사고형이 불편해요. 무조건. 그죠? 왜냐하면 감정에 찬물은 끼얹는 건 사고형이라 그랬잖아요. 사고형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형에 찬물 끼얹는 건 감정형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감정형은 사고형 덕에 살아갑니다. 사고형도 감정형 덕에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 불편거리로만 자꾸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2주 한 3주 뒤면 미국에 한 2주 가거든요. 과감한 결단을 했어요. 병원을 지금 보름을 비우는 거 세상 처음 있는 일이고 주변에서 다 놀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념형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계는 몰라 뭐 이러는 게 신념형의 강점이거든요. 대신 현실은 약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는데 아내가 지금 미리 가서 좀 이렇게 다니면서 동선을 다 파악하고 계획을 다 잡았더라고요. 통화하면 아내는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서 이거 3주가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근데 네, 가면 이제 저랑 어떻게 다닐 거라는 걸 자꾸 계획을 말해요. 자, 그런 계획과 이런 미리미리 리허설을 제게 해주는 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들릴까요? 저는 무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 하는 거는 아내 위주로 보면 맞는데 너무 고맙죠. 근데 순간 내 위주로 보면 그냥 가서 가면 되지 뭘 저렇게 계획하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 계획을 잘 못하고 미리미리 하는 걸 못하는 데 대한 이런 아픔을 제가 별로 겪어보지 않았나 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덜 알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물론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해줄 때 기지를 떠올리고 아내 저게 없으면 나는 완성된 어떤 여행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 스타일대로 여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부부와 연합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여행도 허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내가 자기 중심성이 머물러 있으면 반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아내 그거를 굉장히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네, 노력. 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고 아내는 또 제가 이게 일관되지 못한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내. 제가 봐도 아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저처럼 이렇게 널뛰는 사람은 그죠?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의할 때 여러분 옆에서 볼 때나 재밌고 넘어가지만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 입장에서는 네,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아내도 이제 이걸 자꾸 수용을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 이제 갈 길은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하여튼 부부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부부가 정말 하여튼 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고 기질의 약점을 이제 자랑하는 단계가 된대요. 기질의 약점 억압, 두려움, 기질의 약점 수용 이것도 대단한데 자랑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기질의 약점, 내 연약한 그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이제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혹시 이해되는 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머리로만 이해돼요. 제가 진짜 내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가? 저는 자신 없거든요. 약점 수용하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진짜 기질의 약점이 이렇게 막 수용되는 단계 이것도 무의식적인 겁니다. 말은 수용한다고 자랑한다고 하지만 삶을 이렇게 삶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니까 보면 정말 이분이 우리가 쭉 보면 알아요. 정말 자기의 기질의 약점을 자랑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이것도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어쩔라 뭐 이게 약점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뻔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질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게 어렴풋하게 이해는 되지만 이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런 때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자기 너머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 기질 약점이 어떻게 수용받는지 기억나시죠? 예. 내 기질 약점이 상대방의 강점에게 수용을 받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무의식이 바뀌기는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 집에서 딱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제 배우자든 자녀든 딱 꼴 보기 싫은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면일 수도 있다. 그죠? 다는 아니겠죠. 예, 굉장히 나랑 기질이 안 맞아서 정말 이거 되게 힘들다. 그거를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도 떠올려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결혼 초에는 제가 아내보다 다 낫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아갈수록 이 부분은 내가 추구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건 아내의 강점이구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니까 훨씬 귀가 더 기울여지고 훨씬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더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공이 필요하겠죠. 내공이 그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뭐 기분 나쁘셔도 예를 들 겁니다. 오늘도 괜찮으시겠죠? 예. 제가 볼 때 우리 정면 집사님 부부 보세요. 여러분 왜 떨어뜨리고 그러세요? 예. 이게 죄송한데 제 인식 속에 부부를 보면 남편 집사님을 먼저 안 떠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왜 그럴까요? 남편 집사님 못나서 그래요? 일단 이제 스쿨 때문에도 그럴 수 있긴 한데 확실히 남편 집사님은 이 지지 서포트를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바나바가 잘 안 떠오르듯 제가 볼 때
누가 외양내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면 집사님 옷 색깔 보세요. 여러분 방금 박수 치는 거 봤죠? 웬만하면 감정형들이 저럽니다. 그리고 100%는 아닌데 옷 색깔이 원색에 가까운 분들이 감정형일 확률이 높아요. 확률. 지금 분홍 입으신 분 찐분홍이 야 게다가 찐분홍이세요. 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예.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약간 오렌지색 이런 이제 분들이 확률적으로는 감정형이거나 외향형일 확률이 있겠다. 특히 이제 색깔이 있는 옷은 이제 감정형들이 잘 입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렌지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진짜. 제 차 바퀴가 오렌지 하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기질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뭔지. 그러고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원색을 너무 좋아하고 차를 전부 오렌지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하지 말고 그게 외향들이 좀 해야 되는 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 자 정면 집사님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게 장점이잖아요. 장점 옆에 단점이 무조건 따라간다 그랬죠. 그 단점은 지금 누가 커버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잘했죠, 집사님. 네. 네. 그런데 이게 훨씬 가능한 이유가 정면 집사님과 비슷한 두 분이 있으면 약점 커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면 집사님 약점은 남편의 집사님의 강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마 되게 존경할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이런 이제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이 두 분이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강의 사역을 아주 오래됐거든요. 결혼 초부터 애 아파트로 넘어져도 저는 강의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 강점 쓴다고 뭐 철이 없을 때 그때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강의도 하면 사람들이 뭐 영향도 받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릴 때 한참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인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아내랑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경과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자신을 먼저 소유해야지 줄 수 있다. 그죠? 소유하는 단계가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자기를 소유하는 자기 실현 단계를 거치시면 좋겠다. 사랑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좀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기질 억압하면 병 생긴다. 심플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은 기질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신체형들은 신체 감각이 좋다 그랬죠? 두통 잘 옵니다. 왜요? 신체 감각이 좋은 만큼 잘 느끼니까 잘 느낀 만큼 예민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충분히 풀어줘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그 신체형을 충분히 풀게 안 둬요. 빨리빨리 어서 신체형들은 이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신체형들이 풀지 못하고 자꾸 누적이 되면 두통도 많아집니다. 두통이 많은 분들이 다 신체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두통 같은 몸의 현상이라든지 아픔이 있으면 뭐 DNA의 어떤 뭐죠? 그런 것도 다 있고 하겠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너무 기질을 혹시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거죠. 네. 진짜 자기, 가짜 자기 이 개념이 그렇게 나왔죠. 타고난 주님이 주신 기질, 태초부터 내가 모를 때 하나님 눈앞에서 나를 만드실 때 그 완전 태초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질로 딱 이 땅에 주셨는데 그 기질을 기반으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면 진짜 자기, 그러지 않는 만큼은 가짜 자기가 들어와 있다. 그죠? 제가 감정형, 신념형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 감정형이 더 주 기질이고 여기는 부기질인데 제가 어릴 때 이걸 억압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다가 그러면 이걸 억압하니까 이것만 잘하게 되죠. 신념이 과대하게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신념적인 일은 잘해요. 근데 감정적인 일은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감정을 많이 좀 풀었다고는 하지만 신념적인 일을 할 때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재한이가 더 어릴 때 내가 재한이랑 놀아주는 걸 본 기질 이론을 같이 본인이 만드신 김노호 쌤이 이렇게 보다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애하고 노는데 일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신념적으로 애를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 감정을 억압한 채. 그죠? 그럴 때 깨닫는 거. 아, 내가 이걸 신념은 여러분 일하는데 왔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질이 이렇게 세 축이 있다면
신념 신체는요 생존축이라 그래요.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이 두 개를 통해 여러분 생존을 많이 이제 노력합니다. 이거는 유의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형은 사고적으로 노셔야 되고, 감정형은 감정적으로 노셔야 되고, 신념형들은 일하는 때 신념을 썼잖아요. 그럼 신체적으로 쉬셔야 되고요. 신체형도 너무 일하다 보면 이게 신념화 되니까 또 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놀 때는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감정형은 감정대로 놀고, 그렇죠? 우리 미연 집사님이 제가 볼 때 감정 신념은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학교할 때는 신념과 감정을 다 쓰시거든요. 그죠? 뭐가 준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학교에는 아이를 보기는 하지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념을 많이 쓰시면 잘 쉬셔야 된다라는 것. 쉴 때 몸도 이완하지만 잘 놓으셔야 된다. 근데 아이들하고 감정을 쓰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 하신다 그러는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정형도 잘 쓰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재환이랑 같이 놀면 저는 지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어른이니까 2살, 3살 난 애랑 어떻게 같이 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재환이랑 이제 감정으로 놀려고 애를 많이 써봤고, 지금 훨씬 이제 감정으로 잘 놀기는 해요. 그래도 힘들긴 하죠. 그래서 재환이 감정, 제 감정이 만나야지 재미가 있는데, 나는 신념을 가지고 애 감정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으면 결국 지도 알걸요. 아빠는 나하고 억지로 노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진짜 자기가 가져주면 저런 좋은 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장애물은 결핍, 여러 가지 결핍이 있겠고, 상처도 있겠고,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우리의 기질 발달을 저해한다. 달란트 사명이다라고 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 네. 두려워해서 숨기지 마시고, 이 기질의 억압을 다시 풀어내려면 두렵습니다.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두려워서 계속 숨겨두시면 여러분의 달란트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자라지 않고 신체 감각이 자라지 않으면 일단 재능이 없어져요. 재능과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살레가 오홀리압 기억나시죠? 하나님 꼭 집어서 태초부터 얘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기질을 그렇게 주셨죠. 만약에 반대 기질이 성막 만들려고 하면 진짜 지옥 같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 오픈할 때 지옥과 같았어요. 제 기질은 쓰이는 게 없더만요. 건물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상담하고 강의하는데 그 안에가 싹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나왔어요. 안에도 힘들긴 했지만, 네. 아내는 저랑 반대 기질이니까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그죠? 사랑이라는 큰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의 그 퍼즐을 각자의 다른 기질로 함께 할 때 완전한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성숙하려면 결국 그 전에 여러분의 기질다운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질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퍼즐 안에서 미싱되어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좀 덜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저도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맨날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런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계기에 교회 내에서 내가 내 기질을 통해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모일 때 완벽한 퍼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인가?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야, 이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죠. 근데 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집에 가서 다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 나왔죠. 요걸 한번 제대로 설명을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강점, 약점 서로 반대 이해되시고, 상호 억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호 보완도 이해되시죠? 예, 짝기질이다. 이 반대 기질은 짝기질이다. 예. 자, 사고형은 이제 느낌은 아시겠지만, 사고형이 왜 우울질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냐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또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우리 뇌가 부정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오래 하는 거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런 재료 없이 생각만 오래 하면 부정적으로 갑니다, 원래. 그래서 사고형 있는 분들은 보면 늘 약간 진지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좀 많아요. 걱정이. 확률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고형이라 그러고 되게 신중하거든, 신중형. 그죠? 여러분, 제가 신중한 거 봤습니까? 잘 없죠? 예, 저는 신중하지 않습니다, 별로. 실제로도 그래요. 사고 과정을 즐기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두면 자꾸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죠?
근데 어릴 때 안 좋은 경험이 많았다. 그럼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시겠죠. 네, 생각하시고 팩트 중요, 논리 중요, 사실 중요. 싸울 때, 대화할 때 내 말이 맞잖아. 그죠? 네. 물론 감정형은 저도 내 말이 맞다고 우길 때가 있기는 해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분석, 조직, 논리, 객관적, 지적이다. 이해되시고 계획적이죠. 계획. 제 아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꼼꼼해요. 여행 가면 우리 아내의 짐은 엄청 많아요. 꼼꼼해서.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요. 그렇죠? 네, 깔끔하고요. 아내 깔끔하죠. 저는 안 깔끔합니다. 알고 계신데 괜히 정확하죠. 정확하고. 네. 상상력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도 상상력이라고도 해요. 걱정이 뭐예요? 나쁜 걸 떠올리는 거니까. 나쁜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분에게는 일단은 자원은 좋은 거예요. 상상력이 있다는 거고 내용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거죠. 창조가 창의적이에요. 탁월한 관리자. 관리 잘 하겠죠. 예. 감독도 잘 하십니다. 예. 감수성이 예민하다. 사고라는 게 디테일로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충 두루뭉술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다. A와 A-를 구분한다. 저는 A랑 B만 구분하고 감정형이 저는 사고형들은 A와 A-를 구분해요. 그래서 어렵죠. 완벽주의. 팩트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한데 완벽하게 뭘 이렇게 잘 하는 걸 좋아하죠. 충실해요. 엄청 충실합니다. 희생적이고. 감정형들은 감정이 아프면 도망가기 좀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희생적인 게 좀 덜할 확률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충동적이고 두려움 많고 희생적이지는 않죠, 좀 베드로. 나중에 기질을 초월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 극단의 상황에 대부분 딱 나오잖아요. 기질의 미숙함과 특징이 그죠.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또 한다 했다가 그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본능적으로 이제 희생할 수 없는 대로 가는 게 일단은 약점이죠. 근데 하나님 그 약점을 훈련시키고 쓰시니까 약점을 통해 본인이 많이 배웠죠. 아마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빠진 경험이 굉장히 본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도 하고 예수님 배반한 경험은 더 도움됐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늘 그것 때문에 자기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랬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뼈저린 실패를 하면 교훈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그 약점도 다 쓰이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비판적일 수 있어요. 대신에 부정적 생각이 많이 넘치게 결국은 되면 비판적이 되고 회의만 하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염세적이죠. 굉장히 미래는 안 좋게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심하게 하시는 분이죠.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뚝뚝해 보이죠. 감정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사고는 감정을 좀 누릅니다. 스스로도. 여러분 사고형이면 여러분 감정을 좀 누르고 삽니다. 저는 감정형이라 사고를 좀 누르고 살아요. 본능적으로. 생각 안 하고 싶어 하죠. 멍 때리고 싶어 하고. 예. 완벽주의. 예. 완벽주의 이해되시죠? 걱정 중독.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 걱정 중독. 네, 걱정 중독이 있습니다. 예, 모세나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고형의 이제 장단점이 이제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저는 되게 그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형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아내는 아이디어가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낼 때는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약간은 내가 아내의 의도와 관계없이 약간 내가 좀 이렇게 열등한 위치에 갈 때가 많아요. 생각은 아내의 생각이 더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수치스럽다. 그럼 제가 아직 자기 약점 수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러기도 해요. 약간 화가 날 때도 있고, 그죠? 예. 또 사고형들은 잘 가르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그죠? 감정형들은 됐거든 자유를 원하거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부딪힐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게 하여튼 있죠, 여러분. 예. 네. 감정형들은 이제 다혈질 배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형이라고 사교형. 그러니까 감정은 이 관계할 때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좀 이렇게 웃으며 하고 관계적인 이런 무의식적인 접근이 사실 감정형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죠.
감정 관계는 곧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감정 사용을 즐기고 감정이 안 좋아지면 일단 기분 나쁘죠. 감정이 좋아야 옳은 거고 감정이 안 좋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형들은 사고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 감정이 좋으면 좀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는 거죠. 관계 중심이고 그래서 감정형들은 사랑에도 이제 진리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 사랑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감정형들은 이 감정적인 사랑이 좀 더 자기에게 기질에 맞습니다. 반면에 사고형들은 좀 진리적인 사랑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죠? 예, 진리적인 면들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진리 빠진 감정은 또 사랑이 아니고 그죠? 감정 빠진 진리만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빠진 진리는 뭐 율법주의고 뭐 어, 진리 빠진 감정은 방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데 아무래도 감정형은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사랑인데 이런 정서적인 사랑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예, 이제 뭐 동감, 감정 전념을 잘 받아요. 전념도 잘 시켜요. 베드로가 감정 전념력이 좋아서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틀을 하나님 다 쓰시는 거죠. 바울은 그 감정 전념이 없죠. 바울은 전념력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책을 한 번 쓰면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게 이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책 쓰면 별로 대박을 안 터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잘하고 감정이 있는 그대로 감정은 그 순간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설득 이런 거 잘하거든요. 대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인정 중독이 잘 빠집니다. 인정 중독 안 남아 있네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괜찮다고 느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을 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득 같은 거 잘하고 열정적이고 즐겁고 분위기 메이커, 행동파, 소셜라이저, 흥분 잘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말도 가마를 주는 언어. 되게 이제 말도 이제 감정형들은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이야기 잘해요. 아, 목사님 최고예요. 뭐 해가지고 그죠? 뭐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는데 사고형들은 그런 거 낯간지러서 잘 못합니다. 담백하게 이야기하죠. 누가 더 진심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스타일이 그런 거다. 자칫하면 우리가 더 진심 같아 보이는데 감정형들이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거짓말도 잘할 확률이 커요. 사고형들도 거짓말을 하면 하는데 여러 가지 동기나 이런 게 다르죠. 여러분 사고 신념이 거짓말하면 사기꾼이 돼요 완전히. 신념적으로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사고적으로 해보세요. 야 이게 못 당합니다. 예. 감정형들의 거짓말은 뽀록이 잘 나요. 죄송한데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 그 순간 모면형이 많고 두려움이 싫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애들 중에 거짓말 잘하면 감정형이구나 싶은 생각도 하시면 되고 조직적으로 사기치듯 하는 놈들은 신념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유 기발 감아주는 언어 이게 하고 즐겁고 이제 즐겁고 낙천적이고 좀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별 걱정 없어 보이죠. 사람 중심이고 대신에 이제 감정이 딱 떨어지면 되게 불안정해지죠. 아까 베드로 보세요. 하루에도 그죠 여러분 감정의 불안정성이 있고 되게 충동적이고 하여튼 베드로 생각하면 딱입니다. 딱. 베드로는 외향 감정이라 감정이 외부로 더 드러나요. 내향 감정은 또 잘 안 드러납니다. 내향 감정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조직 잘 못하고요. 관계 중심 쇼핑 이게 안 좋아지면 이런 중독이 된다. 베드로. 자, 넘어갈게요. 조금 어려워서. 예, 뭐 사고형, 감정형 누가 더 옳다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예, 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했고요. 예. 자, 신념형, 신체형 이제 사고 감정을 봤으니까 신념, 신체형 한 번 더 볼게요. 신념은 이전에 담즙질이라고 했던 유형이고 좀 직관적입니다. 직관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정신세계가 좀 발달되어 있어요, 사실은. 신체형은 반대죠. 신체 감각적 무의식 세계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관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직관적이죠, 사실. 네. 주도형.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의 서신은 조금 이렇게 함축적 같거든요. 쭉 풀어서 잘 안 쓰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주도형. 신념형들은 좀 주도적이에요. 주도적.
신체형은 반대로 잘 팔로우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는 우리 두 장로님이 신체형이시로 저는 보이거든요. 두 장로님. 제가 볼 때 그래요. 신체형 분들 두 장로님이 그래서 되게 유해요. 그리고 되게 수용적이시지 않습니까? 신체형들은 그래요.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장로님 두 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 되게 좀 편안한 게 제가 신념형이잖아요. 신념형은 신체형이 되게 편해요.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제가 좀 편안한 같은 신념형끼리는 약간 부딪힙니다. 사실은.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부가 잘 만난 거라니까요. 신념 신체가 만났잖아요. 신념형 두 사람이 부부 되면 더 싸웁니다, 여러분. 다 덜 싸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주도적이고 그래서 이제 신체형인 장로님 두 분은 막 대놓고 주도적이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커버해 주면서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두 분은 신체형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여튼 두 분 되게 온유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종혜 장로님은 여러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신체형들은 애들이 그렇게 좀 다릅니다. 신체가 수용적인 걸 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 100% 그러진 않아요. 저를 따른 애들은 별로 없어요. 신념형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감정형도 따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신체형들은 확실히 애들하고 잘 노세요. 그리고 장난기가 신체형들은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장난 몸개고도 잘할 수 있고 수용적이고 무슨 말해도 좀 들어주시고 물론 그러다가 한번 아니면 또 이제 되게 고집스러우시거든요. 신체형들이 고집도 피우시긴 하는데 두 분은 그런 거 잘 못 받고 아마 이렇게 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신념형들은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신념이라는 게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꾸 미래적인 어떤 정신세계의 만족도를 되게 추구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확신에 좀 차이는 경향이 있고 우리 원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신념형이지만 내향 신념이고 신념도 주기질 아닌 부기질 같아요. 신념이 잘 안 드러나 보이지만 12년을 보면 드러나 있는 걸 알죠. 그 밑에 깔려서 드러나는 신념이 있으시고 저는 외향 신념이라 좀 더 드러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의 차이 있고 보통은요 강인하고 신념력만 따로 딱 떼내서 보면 좀 강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신념력 같으세요? 오늘 계신 분 중에 이런 게 재밌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 배우자가 딱 보면 알 텐데 우리 아내 남편 신념력이다 안 계세요? 누구야? 네. 이재섭 집사님 신체형인 거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신념형일 확률이 100%겠죠. 김광영 집사님 안 계시죠? 이 신념형으로 보이십니까? 임미아 집사님은 권사님은 네 권사님 신념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잘 헷갈리시나요? 네. 우리 신점대 권사님 신체형 100%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찾아가 보자고요. 예. 신체형들이 많으신다. 제가 아는 분들은. 예. 그리고 우리 이종희 장로님이 신체형이면 박상수 집사님은 신념형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박상수 집사님 말씀 암송할 때 엄청 주도적이셨잖아요. 예. 누가 저렇게 해주시니까 그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물 담당했던 우리 전사님은 신체형이 확률이 크죠. 예. 너무 수용적이시고 유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저기 확신 강인함 좀 낙천적이에요. 자꾸 미래를 보니까 미래 중에 자꾸 좋은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념형들은. 예. 의지가 강할 수 있고 과업 완수가 핵심 자기들이 좋아하는 저도 그렇고 예. 이 세미나 3주를 완수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예. 큰 그림 잘 보고 예. 큰 그림을 좀 보죠. 미래 그러니까 비전을 좀 약간 비전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신념적이고 당연하고 결단력이 있겠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현실에 얽매기 쉬운 것들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래서 모험가들은 대부분 신념형이다. 신체형들은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지 않으면 모험 잘 안 합니다. 안정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신체형인가 싶기도 하고 네. 개혁적 집중력이 좋아. 신념형은 집중을 잘하고요. 그럼 신체형은 상대적으로 집중을 좀 떨어지죠. 감각이 좋아서요. 감각에 집중은 잘해요. 근데 감각 배제하고 얻은 데 집중은 강에 집중하는 신체형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꾸 주변에 게 다 느껴지고 막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좀 각성돼 있어요 신념형. 예. 저도 각성돼서 잠을 오래 못 잡니다.
푹 못 자겠어요. 일단 깨야지 난 사람 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늦잠 자라도 늦잠 못 잡니다.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지만 반면에 제 아내는 자라 그러면 24시간도 잡니다. 신체형들은 한번 이완되면 끝장을 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예. 근데 신체형인데 푹 못 잔다. 그 되게 신념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신체형인데 잠을 잘 못 잔다. 그만큼 몸이 긴장되어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그걸 풀어야지 나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신체형들은 자꾸 이완하셔야 돼요. 신체형들은 이완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아내한테 맨날 그 이야기해요. 근데 가정주부가 그게 쉽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신체형들은 눈에 보이는 게 또 그렇게 많거든요. 신념형 저는 목적만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신체형들은 현실을 잘 보기 때문에 다 보고 다니니까 일도 많아. 많이 해야 돼. 그죠? 참 그래서 신념형이 도와줘야 되고요. 반면에 저는 미래는 보고 살아가니까 현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절묘한 이 조화가 이 가정 안에 있으면 제일 좋다. 그렇고 비전과 독창성, 예, 약간 유일무이한 거 많이 좀 만들기는 해요.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강의 사역이 유일무이해요. 제가 일부러 유일무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답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게. 정신과 의사 중에 그 이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없기 때문에 혼자인 게 아니라 난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내 기질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됐네요. 보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그걸 좋아하고 막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등 해보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감정형이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걸 나답게 내 기질을 충분히 개발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 기질은 확실히 달란트구나. 달란트는 성숙은 아니지만 달란트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독창성, 의미 추구, 의미 있는 일을 되게 추구하죠. 신체형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게 좀 다르죠. 신체형들은 의미라는 느낌보다 현실의 어떤 일종의 의미죠. 현실에 대한 이런 그 추구는 합니다. 직관 사용한다. 딱 깨달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물어보면 대답은 잘 못해요. 예. 특히 감정 신념은 논리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런 걸 내가 알았어. 그 왜 Y가 약하니까. 그죠? 좀 그런 게 있고요. 목표 설정 후 성취를 되게 좋아합니다. 신념은 성취. 디렉팅 잘하겠죠. 진지하죠. 일하려고 하면 진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신체형은 좀 까불까불해요. 신체가 즐거워야 되니까.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먹지도 않고 달려요. 신념형들은 좀 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 잘 안 찌는 분 있죠? 100% 신념형일 확률이 커요. 신념형이 살이 많이 쪘다. 그거는 조금 내면에 뭔가 어쩌면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네. 자, 네, 진지하고 일중심이고 급하죠. 미래를 빨리 가야 되니까 급해요. 신체형은 느긋해요. 그래서 급한 신념형이 느긋한 신체형을 보면 속 터지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형은 신념형을 보면 되게 급해서 또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해요. 서로가. 분노, 화 잘 내요. 저 화 잘 내거든요. 신념형들 치고 화 잘 안 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다루고 가야 될 영역이긴 해요. 근데 약점이죠, 약점. 신념형이자 감정형이면 화 더 잘 내겠죠. 제가. 네. 자칫하면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이면. 남들 자기 신념이 안 맞으면 다 틀렸다 그래요. 직설적이죠. 직설적. 네. 신체형들은 절대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직설적이려면 그 마음가짐이 직설적으로 빨리빨리 뭘 말해줘야 되는 이제 기질이 열 때 가능하죠. 야곱이나 바울들이 신념형이었습니다. 신체형들은 반대죠. 감각형. 신념형은 정신에너지, 신체형은 감각에너지. 그래서 안정형이라 그래요. 감각이 편안하려면 안정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을 떠나면요. 숙소를 좀 좋은데 잡고 싶은 배우자가 있고 아무 데서나 자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신체형은 숙소를 좋은데 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이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념형은 웬만하면 괜찮다 그래요. 저 웬만하면 아무 때나 자요. 여기서도 잘하면 잡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되게 안 불편해요. 왜? 신념이 편안해야 저는 편안한 사람이지. 물론 몸도 편안해야 되지만 몸은 기본적인 이게 가시밭길만 아니면 자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신체형은 아니에요. 신체형은 신념형들이 제가 아내를 많이 처음에 오해했어요. 결혼 초에 여행을 가면 아내는 꼭 그 호텔에서 자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 생각이 없었으니까 자칫하면 아내가 저 돈 쓰고 뭐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아내는 아무데나 가면 잘 못 자요. 그거는 뭐 미숙한 게 아니라 감각이 너무 좋아. 아내는 진짜 감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좋아서 장점은 예술적인 걸 너무 잘하는데 본인이 힘들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섬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면 훨씬 이해가 되죠. 예, 뭐 100명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형들은 속옷도요 이렇게 좀 안 까끌거리는 걸 잘 입으려고 하세요. 신체형들은. 예, 피부도 예민하거든요. 보통. 네. 안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타고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타고나기를 이완된 분이고요. 신체적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진짜 많이 쓰임 받죠. 식사 같은 건 이런 분들이 하시면 정말 잘해요. 그죠? 하스피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손님 올 때 접대 왕입니다. 이런 분들은 못 따라가요. 눈에 다 보여. 뭐가 필요한지. 예, 뭐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다 보입니다. 예. 현재를 즐기는 분이고 그래서 원만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좀 혼자 두시면 고요하게 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태평이에요. 태평. 누가 이렇게 뭐라 안 하면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여유가 있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부드럽고 좀 부드러운 분이세요. 이완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감각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요. 심장이 뛴다든지. 그죠? 예. 꾸준하죠. 아주 이제 신체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꾸준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변하는데 변화무쌍한 데 가면 신체는 고생하잖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꾸준함은 이게 이제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어야만 내가 보존되니까. 반면 신념형은 뭘 신념을 따라 움직여야 내 신념이 보존되거든요.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해해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직스러워. 이 사람은 딱 맡겨두면 책임감 있게 책임감 쩝니다. 이런 분들. 제 단어가 조금 제가 약간 유치하죠. 이게 감정형이 그런가 봐요. 뭐 쩐다 뭐 이런 거. 참 우리 아내 그런 말 쓰지 말라 했는데 제 아내는 격조 있는 걸 좋아해요. 신체형들이 예의도 중요시 여기고요. 신체형들은 장난도 치지만 예의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예의 없는 행동 아내가 되게 힘들어해요. 참는데 하여튼 이골에 나신 분이에요. 이게 참다가 오시는 화병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가 막혀서 오세요. 그죠? 잘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신체형이면 남편분이 신념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신념형인 남편이 미숙하다 예를 들어. 그럼 진짜 화 잘 낼 거거든요. 그럼 이 미숙한 신체형은 진짜 잘 참아요. 그러니까 둘 다 병이 걸려요. 남편은 분노 폭발, 아내는 화병. 진짜. 그러니까 제게 오는 분 이제 아내분 중에 이런 유형인데 가슴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잠 못 자요. 들어보면 화병인데 남편 제가 말하면 무조건 맞다 그래요. 남편 화 잘 내시죠. 어떻게 하셨냐고 보셨냐고.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할 정도로 이 기질은 이제 이게 반대 기질에서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아마 우리 이제 장로님 사모님들에게 여쭤보면 남편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먼저 내지는 아마 않는다 그럴 거예요. 보통 신념형이 조금 먼저 화내서 좀 이렇게 불리합니다. 화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신념형이 훨씬 빠르거든요. 신체형도 화가 나는데 신념형이 화를 먼저 낼 확률이 커요. 신체형 분들 안 그러십니까? 예. 방금 누구십니까? 보통 신체형은 이렇게 바로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그죠? 예. 예. 탁월한 현실적이고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관계하는 분이고 현실적이고 현실을 잘 느끼니까. 신념형은 현실을 잘 못 느껴요. 신념형은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는 뜬구름 잡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신체형이 볼 때는 신념형이 조금은 답답해요. 하여튼간에 현실 파악도 못하지. 그래서 신념형 사역자가 있으면요, 자칫하면요 아내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너무 신념대로 살아가면 현실을 관리해야 될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돈도 안 벌어다 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자꾸 이사 다니지. 그러면 이제 신체형들 너무 힘들죠. 청소년들 중에 신체형 아이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면 상처를 참 많이 입습니다. 실제로. 신체형들은 이사를 많이 안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체형인데 그래 이사를 다녔으니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잘하고요. 이게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 번에 좀 여러 가지를 할 확률이 크고요. 신념형들은 한 번에 두 가지 하라 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체형들은 자기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신념형인 배우자도 그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신념형인 배우자가 집중할 때 자꾸 방해합니다. 여러분 신념형 미칩니다 그거. 왜냐하면 본인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본인은 그게 가능하거든. 본인은 한 가지 하다가 물었다가 또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멀티태스킹 가능한데 신념력은 그게 진짜 안 돼요. 집중하고 있을 때 말하면요 다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남편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는다부터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 가능하고 몸 감각을 사용해서 이게 또 놀라워요. 저는 이제 신념형이니까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각이 떨어지면 현실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신체형들이 모성애가 장난 아닙니다. 신체형들은 신체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덩어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안녕이 중요하듯 자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에 두 분 중에 모성애가 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100% 신체형입니다. 신념형이 모성애가 강할 확률 떨어져요. 신념형은 지금 애 보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야니가 아내가 볼 때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은 신체 감각도 좋지 딱 느껴지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인 내가 볼 때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애가 아플 것 같다고. 그럼 제 속으로 정말 예민하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이상하게 느끼지? 근데 꼭 애가 아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체형의 특징이 이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본인도 맞춰놓고 놀래요. 그 촉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촉이 전혀 없으니까 현실에서 야니가 뭐 이렇게 조금 힘들 때도 나는 내 눈에 그게 잘 안 보여요.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딱 아는 거지. 엄마라서도 그렇지만 신체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 현실에 이런 아이의 이런 촉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몸 감각을 사용해 가지고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품도 잘하겠죠.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예민한 게 아니고 섬세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함을 주신 이유는 그게 필요한 기질인데 자칫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배경에서 남편, 아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제 예민함이 불편해요. 그 예민함이 불편한데 많이 쓰여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의도는 불편하게 살아라는 게 원래는 아닌데 여러분 신념형도 불편합니다. 현실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잘.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부드럽고 되게 부드러워요. 실제적이고 만약에 신체형인데 안 부드럽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신체형인데 나 왜 안 부드럽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을 잘 보니까 현실감이 좋고 신체적 재능이 탁월할 확률이 크고 감각이 좋으니까 올리압과 부살렐처럼 대신에 이제 여기가 조사원이 쪽이기 때문에 그죠? 느리고 게으를 확률이 커요. 잘못되면 너무 게을러지는 아이도 너무 이완된 거예요. 완고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정치가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 신청이 되게 많습니다. 신념형과 대화하면 절대 안 통하죠. 이럴 때는 초점이 완전 달라가지고 장난도 잘 치고 몸개그 이런 거 잘하고요. 우유부단해요. 왜냐하면 많이 느껴지는 만큼 두려움도 많이 느껴져서 신념형은 선택을 잘하거든요. 신체형들은 이럴까 저럴까 할 수 있죠. 우유부단함이 나쁘게 보면 우유부단함이지만 좋게 보면 뭐예요? 신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죠. 회피 본능이 상당히 강해요. 회피 본능. 잘 피합니다. 왜? 너무나 많이 느껴져가지고 회피 본능이 강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바친 건 기적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모성애가 장난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아내 팔아먹는 게 두려워서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먹는 게 두려워서 두려움이 기질적으로 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하나님 믿음의 조상. 믿음은 그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게 하나님 우리의 약점까지도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요 10분 쉬고 그죠? 쉬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 신체형들은 쉬셔야 됩니다.